자, 좀 쉬었죠? 우리 이제 적응장애 들어가겠습니다. 적응장애는 누구나가 다 일어나는 현상인데,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전학을 갔어. 적응을 못하는 거지 뭐. 또는 뭐 결혼을 했어. 뭐 적응을 못하는 거죠. 반대로 이혼을 했어. 근데 적응을 못하는 거죠. 적응하는데 남과 다르게 많이 불안해. 이런 걸 우리 적응장애라고 보시는 거고요. 자, 보시면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과는 달리 부부싸움, 또 이사, 전학과 같은 누구나가 일상생활에서 견디는 그런 증상에 이제 그걸 버티지 못하는 거죠. 이랬을 때 이제 일시적인 반응이 개인에게 고통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, 이때 이제 진단이 내려지는 건데,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에 3개월 이내에 발생을 해서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그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되는 거야. 근데 6개월 이상 지속이 돼. 그러면 이걸 적응장애라고 본다는 거죠. 자, 원인을 보시면 말 그대로 신경인지 요인이나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취약해져서 개인의 적응 능력이 저해되는 거야. 아, 내가 원래 만성질환이 있었어. 그런데 이사를 간 거야. 그럼 적응을 좀 못하겠죠. 이렇게 생물학적 원인이 일 수도 있는 거고,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는 정신분석학적 요인에는 이제 어린 시절의 외상이 또 이제 불안을 야기시키기도 하는 거죠. 근데 증상을 보시면 우울감을 동반한 적응장애야.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갔는데 뭐 계속해서 우울한 거야. 그리고 절망감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. 또는 불안감을 동반한 적응장애. 그래서 이사간 집에 들어가면 불안해. 나 옛날 집으로 가고 싶어. 뭐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지. 그리고 이 두 개가 동반돼. 우울감과 불안감을 동반한 적응장애. 있을 수도 있고, 그다음에 행동 문제를 동반한 적응장애도 있네요. 행동 문제를 동반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사건을 저지르는 거지. 그래서 뭐 남의 집에 유리창을 부신다거나, 뭐 친구랑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동반한 적응장애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. 그리고 감정과 행동 문제를 동반한 적응장애가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하여튼 적응장애는 이런 감정과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러한 불안한 자 간호 가정을 봤더니 이런 거, 뭐 안절부절 못한다, 불안한 증상이겠지, 뭐 충동 조절이 어렵다, 가다행위, 뭐 왔다 갔다 한다, 뭐 이런 것들이겠죠. 자, 간호 진단 볼게요. 불안, 비효율적 대응, 우리가 알고 있는 거. 목표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뒤로 갈게. 간호 중재. 안심시켜주는 거죠. 뭐 옆에 같이 앉아 있어주는 거죠. 그리고 자극에 적은 조용한 장소에 있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. 그리고 이때 말을 할 때도 길게 말하면 집중도가 떨어져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간단하고 분명한 용어로 대화를 하라는 거죠. 특히 뭐 세월호 사건처럼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어. 이랬을 때 뭐 딱 거기서 명령조는 아니지만, 자, 숨 쉬세요. 하나, 둘, 셋. 숨 쉬세요. 또 하나, 숨 쉬세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, 뭐 이거 조심하시고요.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. 간단하고 분명한 용어로 대화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불안 증상 초기를 재빨리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할 것 같아. 바로 이제 관리가 들어가면 아주 중한 증상까지는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을 건설적인 행동, 활동으로 전환토록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. 그래서 봤더니 지지자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고, 불안 감소 전략을 교육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경중도, 중등도 불안 대상자 간호중등. 그러니까 불안이 조금 더 심한 사람이야. 이럴 때는 원인적인 요인을 탐색해라. 이런 거고, 이완 반응을 증진시키려네요. 심호흡을 쉬게 한다거나, 이완 활동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고,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처방된 의학적인 치료 방법도 들어가도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중증이야, 공황장애야. 이럴 때는 뭐 거기다 대고 원인 찾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. 제일 처음 신뢰적인 관계. 신뢰관계를 이렇게 맺고 나면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, 일단 지지적인 환경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약물이겠지. 항불안 약물을 빨리 투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강박장애요. 강박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간호중재.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,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강박 행위를 해.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주라는 거죠. 이 사람이 손을 다 씻을 때까지 1시간이면 1시간, 2시간이면 2시간 계속 지켜봐 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손 다 닦았다고 할 때 그때서야 다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. 그래서 약간 그 강박적인 행위를 하도록 좀 시간을 줘라라는 말도 알고 계셔야 돼. 일단 1번은 그렇고, 볼만한 게 2번 보세요.
2번에 보시면 대상자의 관심사, 스트레스, 불안, 두려움 등에 대해서 언어적 표현을 격려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,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감정을 분출하도록 하라는 거죠. 이렇게 있고, 자, 두 번째 보세요. 대상자의 강박사고, 강박행위 감소예요.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, 행동과 관련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불안, 좌절감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적 방법, 행동을 모색하자는 거죠. 결국 이 사람이 손 다 닦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 산책하러 갈까요? 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제 찾아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. 자존감 증진. 이분들이 자기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걸 알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자존감을 좀 증진시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나머지도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체계적 둔감법이에요. 체계적 둔감법. 그렇잖아. 불안, 강박관념, 강박 사고 자체가 자꾸 불안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 쓰는 거 아주 좋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씩 불안, 그에 노출시키는 거죠. 말 그대로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고 중지. 그만이라고 외치게끔 하는 거죠. 막 걔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자꾸 빠져있을 때, 그만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없어진다,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